안녕하세요. 남북교역의 홍재화입니다. 오늘은 중구난방인 북한의 무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남북교역이 시작되면요, 환동해권 경제벨트와 환서해권 경제벨트, 그리고 동해선을 통하는 남북 간의 철도 연결, 그리고 새로 개방될 신의주나 원산 나진 또는 이러한 공항, 북한의 공항과 남한의 공항을 연결한 항공운송을 통하여 남북 교역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북한의 무역이 깜깜하다는 거죠. 수입이 얼만큼 되는지, 수출이 얼만큼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북한에서는 자기네들의 수출입 동향을 공개를 하지 않아요. 북한에서 무역 통계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못 만든다기보다는 안 만들고 있고 설령 있어도 대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역 통계가 국가 기밀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기밀 권력 기관에서도 무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관들이 예산의 상당 부분을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이는데 무역 통계를 공개한다면 그 기관의 규모와 체계까지 공개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수출입 통계를 발표하는 기관은 북한의 수출입 당국이 아니라 남한의 코트라에서 합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죠. 코트라는 해 85개국에 126개의 무역관이 있어요. 그럼 이 무역관들이 현지 주재국에서 그 해당 나라국이 북한과 얼만큼 수출을 했느냐 그 통계를 뽑는 겁니다. 거꾸로죠, 거꾸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이다 그러면 독일에서 북한에 얼만큼 수출했고 얼만큼 수입했고, 핀란드다 그러면 어떠한 물건을 북한에 얼만큼 수출했고 북한에 어떠한 물건을 얼만큼 수입을 했다. 그 통계들을 뽑아 갖고 보다시피 북한의 전체 수출 통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산출해서 짜맞추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법의 문제는 뭐냐면 나라마다 수출 통계의 방법이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물건이라도 이것을 A 품목이냐 B 품목이냐 HS 코드 번호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정확한 것이죠. 남한은 보다시피 수출입 체계가 일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품목을 수입을 하겠다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자유로워요. 뭐를 하지 마라 라고 하지 않는 한 그것들은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떠한 품목은 수입할 수가 없다. 그랬을 때 그러한 품목들은 관련 기관에서 수출입할 수 있다 없다를 확인해주고 승인해주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산업자원부 장관이 관리를 하고 그러한 것들이 전체 수출입 통계는 통관에서 세관에서 잡죠. 이처럼 남한의 수출입 관리 체계는 일관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의 경우에는 이것들이 주요 정권 기관들인데 이 중에서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것들이 무역을 할 수 있는 기관들입니다. 국방위원회 산하에 인민무력부, 우리나라의 국방부죠. 국방부 산하에 군단이 있고 사단이 있는데 이러한 군 기관들도 무역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국가안전보위부, 우리나라의 국정원이죠. 국정원에서도 무역을 해요.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조선노동당에서도 별도의 무역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도마다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특이한 게 강원도나 황해도처럼 바다를 면해 있거나 접경지역, 중국과 국경을 마주 하고 있는 도들, 그러한 도들만 하고 있었죠. 완전히 내륙도는 무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내각에서 내각의 부서들이 각자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각 중에서 대외경제성이 있습니다. 이 대외경제성이
무역을 총괄하는 기관이죠. 대외경제성은 내자 유치와 대외협력 등 대외경제활동의 통일적 체계 추진을 위해서 무역성의 하병투자위원회와 국가경제발전위원회를 통합하여 2014년 6월 18일에 새로 출범한 내각기구, 그러나 실질적인 투자 유치 실적은 미미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다른 권력기관에 대한 무역 규제 권한이 미비하다는 것이죠. 보면은 북한의 경우는 대무역권이 경제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논리는 저리 가라. 대신에 보위부, 인민무력부, 국방위원회, 노동당, 비서국, 이러한 권력기관들의 정치 논리에 의해서 대무역권이 움직이는 겁니다. 따라서 대무역권이 정치 논리에 움직이다 보니까 권력기관의 경제적 지대 추구 수단이 된 거예요. 각 이러한 경제기관, 보위부, 인민무력부, 국방위원회, 노동당, 비서국, 이러한 권력기관들이 특혜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대무역 정보를 공개할 수가 없어요. 우선 북한 자체가 폐쇄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보다시피 권력기관의 대무역권을 나눠 갖고 있죠. 게다가 그러한 권력기관들은 군사기관이거나 정보기관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기관들이 은밀하게 대무역을 한다는 걸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정을 정확하게 통계로 해서 대공개한다면 이러한 기관들의 군사 기밀을 비밀로 노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대무역 통계가 군사 기밀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남한의 무역 회사들이 북한과 무역을 할 때, 또는 북한의 무역 회사들이 남한과 무역을 하자고 할 때, 남한의 무역 회사들은 북한의 어떠한 기관과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죠. 저 까만 사람들이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역 파트너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선정하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북한과 비즈니스를 할 때는 상대방이 어떠한 기관이냐, 누구냐를 선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정부 권력기관의 무역회사들, 아니면 장마당의 무역회사들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역에 대해서, 북한과의 교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쓴 책들, 무역의 노포상, 해무역 첫걸음, 글로벌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나 하는 것, 제가 했던 무역과 그것을 정리했던 책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지식을 정리해서 2019년 2월 말에 북한은 좋은 교역 파트너라는 책을 낼 것입니다. 그 책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남북 교역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